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학부모님들. 오늘은 우리 유튜브 학부모 교실 4회차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지나왔던 내용에서 살짝 벗어나 보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런 이야기 중에도 뭔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희망이 될 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오늘의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유태인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천재로 바라본다고 합니다. 유태인 그 자녀들이 16세가 되면 온 집안이 아이들이 성장에 필요할 만큼의 자립자금을 마련해서 돈을 건네준다고 해요. 그런데 그 금액이 6천만 원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 6천만 원을 받은 우리 아이들은 마음껏 자신이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설계하고 또 해보는 과정들을 거쳐본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투자의 영역에 투자를 해보기도 하고 자신이 어떤 사업을 설계해서 사업을 해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해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 배경에는 유태인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에 있습니다. 유태인 부모는 자녀들을 내 아이는 천재라라는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과연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내 자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나라 풍토에는 이 이야기가 잘 맞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IQ 중심의 학업 능력, 학습 능력, 그것을 사실은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로 바라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IQ 중심의 학습 능력을 최고의 능력으로 여기고 자녀의 학업을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는 우리와는 사뭇 다른 풍토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이자 보스턴 대학의 약학대학 신경학과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는 원래 음악에 열정을 가진 피아니스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학문의 세계에 들어와서 심리학을 연구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심리학이 예컨대 창조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예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래 누적된 그 IQ에 관한 연구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궁금함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크게 공헌을 한 다양한 인물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성공한 배경에는 IQ가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워드 가드너는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를 토대로 하여서 100년 동안 군림해온 IQ 이론의 결정과 한계를 통렬하게 지적하고 새로운 지능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중지능 이론입니다. 하워드 가드너의 연구 결과 인류 역사에 공헌한 비범한 인재 혹은 천재라 불리는 사람들은 IQ가 높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 것과 그것을 발휘하는 것에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IQ가 인간의 자아내에 중심을 맞춘 것이라고 한다면 하워드 가드너는 인간의 대뇌, 즉 자아내와 우뇌를 두루 연구하면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다양한 특징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발휘되는가 그리고 그 자아뇌, 우뇌의 각각의 영역들이 어떤 부분이 발달해서 각각의 개인의 그 능력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가라는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게 된 거죠. 그 연구 결과 나온 다중지능 이론은 초기 7가지에서 현재는 8가지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오늘 그것들 하나하나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지능 이론의 첫 번째는 논리 수학 지능입니다. 가드너는 이 지능을 추상적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드너에 따르면 이 지능은 효과적으로 수를 다룰 수 있는 능력, 논리적으로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과학적으로 문제를 탐구하는 영역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즐기게 되는데요. 미스터리 해결, 수와 복잡한 계산 다루기, 숫자 세기, 표로 정보 정리하기, 컴퓨터 수리하기, 난제 생각하기, 비디오 게임 하기가 그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언변과 언어 지능입니다. 이 지능은 외국어를 배우고 가르칠 때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지능이라고 합니다. 읽기와 쓰기, 듣기, 말하기 이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지능은 말하고 쓰는 언어에 대한 특별한 감각과 다양한 영역에서 언어를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언어의 문장법이라든지 발음법, 의미론, 실용적인 사용에 대한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유형의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해설, 교육, 설득에서 매우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그들은 언어를 매우 정확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독서, 이야기하기 또는 농담이라든지 영화 감상, 일기 쓰기, 예술 창작, 시 집필, 외국어 습득, 단어 게임하기, 연구하기 등을 즐겨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음악 리듬적 지능입니다. 이 지능은 음악적인 형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는 모든 종류의 음악과 소리를 쉽게 작곡하고 해석하고 변형하고 평가하는 데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연과 환경으로부터의 리듬, 운율, 음색, 소리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즐겨 시간을 보내는 일들은 노래하는 것, 음악 감상, 악기 연주, 콘서트 가기, 음악 창작하기, 공부하는 동안 흥얼거리기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시간 공간적 지능입니다. 시간 공간적 지능은 3D, 4D 등 이미지의 형태를 잡고 구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크거나 작은 공간의 배치를 이해하고요, 조절하고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차의 모델명, 자전거, 옷이나 머리 모양 등을 빨리 알아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즐겨 하는 것은 그림 그리기, 낙서하기, 색칠하기, 비디오 게임하기, 모델 만들기, 지도 읽기, 착시나 미로 연구하기 등을 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신체 운동 감각적 지능입니다. 신체 운동 감각적 지능은 생각을 표현하고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고 활동하고 물건을 만들 때 신체 전부 또는 부분을 사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신체적 능력을 빠르고 쉽게 배웁니다. 그들은 움직이는 것과 운동을 즐겨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나 체육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우아하게 춤을 출 수가 있고요, 연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버릇을 흉내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움직이는 동안 생각하며 움직일 때 더 잘 배운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대인관계 지능입니다. 대인관계 지능은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관심이나 동기, 관점, 개인적인 이야기나 의도 등을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는 자연주의적 기능입니다. 자연주의적 기능은 자연의 형태와 땅의 지리적 특성에 대한 감각으로 정의될 수가 있는데요. 이는 도시, 교회, 시골의 특징과 요소를 구별하고 분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캠핑이나 등산,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것, 돌보는 것, 사람, 동물, 식물, 주변 물건의 이름을 배우고 분류하는 것들을 즐긴다고 합니다. 이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사냥 또는 낚시, 수학을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는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자, 시인, 예술가들의 지능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보편적으로 사소한 것들을 잘 알아채고요, 직업에서 통찰력을 사용하고 발전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언어와 바디랭귀지를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능통합니다. 또한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연민을 느끼고 동기를 부여하는 법을 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지능은 교육자나 치료사, 상담 전문가, 정치가, 판매원, 여덟 번째는 실존주의적 지능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커다란 질문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지능에 해당할 수 있을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뇌과학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하워드 가드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능의 하나의 요소로 분류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능의 열쇠는 질문의 형태로 생각하고 초월적인 답을 찾는 경향입니다. 이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삶은 왜 존재하는가? 죽음은 왜 존재하는가?
전쟁은 왜 존재하는가? 미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정신적 지능 또한 실존주의적 지능의 한 부분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교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매우 정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명상에 매우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사람들은 정신적이며 마음적인 경험을 다양하게 한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하워드 가드너의 이론을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천재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잠재적인 무궁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안에 있는 각양 좋은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각각의 은사들을 통하여서 세상은 참 다양하고 풍요롭습니다. 우리 아이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능력들이 잠재적으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IQ 중심의 좌뇌의 영역을 특화시키고 그쪽으로 아이들을 정진시키는 일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워드 가드너의 이론을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아이들이 보이는 다양한 행동이나 형태들을 보며 그 안에 있는 아이들만의 무궁한 능력들을 발견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을 독려하고 학업에 정진하게 하는 것처럼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도와줄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 다양한 잠재 능력들이 겉으로 드러나 세상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이롭게 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소망하고 기대해 봅니다.